자, 이번 시간에는 비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식량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그 유기질 비료만으로는 식량을 생산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비료를 제조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양분, 즉 비료를 공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비료는 주 성분에 의해서 각각 질소 비료, 인산 비료, 칼륨 비료, 석회질 비료로 나누기도 하고 또 공급원별로 분류를 하면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비료의 3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식물 성장에 필요한 원소 중에서 자연에서 흡수하지 않는 것은 비료로 공급을 해줍니다. 식물 성장에 필요로 하는 그 필수 원소 중에서 산소나 수소나 탄소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토양의 이온 형태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료의 3요소가 있는데요. 질소, 인, 칼륨이 가장 결핍하기 쉬운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비료의 3요소로 표현을 해줍니다. 비료의 3요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질소 N이나 또는 오산화인 또는 산화칼륨의 퍼센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비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질소, 인, 마그네슘, 칼륨. 여기서 비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기질 비료는 물에 용해되기 어렵고 또 화학적 성질이나 생리적 성질을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일반적으로 질소 함량이 적은 그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나 유지 등의 부패 또는 분해 등에 의해서 유기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산성이 됩니다. 또는 질소 함량이 많은 그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그런 화합물의 부패나 분해 등에 의해서 탄산 암모늄이나 염기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화학 비료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식물 성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비료의 화학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의 pH가 너무 낮게 되면은 이때 산성 토양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산성화된 토양을 염기성 성분을 뿌려서 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양의 pH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그 비료의 성분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의 액성에 따른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산성 비료, 중성 비료, 염기성 비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비료의 액성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성 비료를 보면 과린산 석회와 준과린산 석회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중성 비료에 해당이 되는 것은 황한, 요소, 염한, 염화칼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성 비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석회질소, 용성인비, 그리고 석회, 또 목초의 재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염기성 비료에 해당이 됩니다. 각 비료의 성분이라든지 제법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각 비료의 그 액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화학 비료는 비료가 수용액 중에서 나타내는 산도에 따라 산성, 염기성, 중성으로 분류된다. 다음에서 염기성 비료가 아닌 것은 여기서 각 비료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중성 비료에 해당이 되고요. 석회 질소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 비료입니다. 그리고 용성인비도 염기성 비료, 석회도 염기성 비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염기성 비료가 아닌 것은 1번 요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소 비료는 중성 비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또 다른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염기성을 나타내는 비료가 아닌 것은 염화, 칼륨, 석회, 질소, 용성, 인비, 목초의 재. 여기서 염화, 칼륨은 중성 비료에 해당이 됩니다. 중성 비료에는 황한, 요소, 염한, 염화, 칼륨 같은 비료들이 있었죠. 그리고 염기성 비료에는 석회, 질소, 또 용성인비, 석회, 그리고 목초의 재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염기성을 나타내는 비료가 아닌 것은 여기선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소질 비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특징으로 질소는 단백질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식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 고유의 단백질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식물 고유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아미노산을 흡수하기 위해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등과 같은 이런 이온을 흡수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온은 비료를 통해서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콩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질소 고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질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황안이라고 해서 황산 암모늄을 우리가 황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황산 암모늄 또는 유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름에 대한 부분도 따로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황안은 대표적인 그 질소 비료에 해당이 되고 이때 그 질소 함량은 21%가 됩니다. 보통 문항에서 가장 질소의 함량이 많은 것은 이라든지 또는 질소 함량을 계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하는 내용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단 같이 보면 여기 18 곱하기 2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질소가 하나의 몰 질량, 1몰의 몰 질량이 14가 되고 수소는 1입니다. 근데 수소가 1인 것이 4개가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4를 해서 전체적으로 18, 18에 해당이 되는 그 화학 식량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황은 하나의 몰 질량이 32, 산소는 하나의 몰 질량이 이제 16이 됩니다. 그런 것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 곱하기 2에다가 32 더하고 32는 S, 황이었죠. 그다음에 16, 산소의 몰 질량 곱하기 4를 하면 밑에 분모에 해당이 되는 것만 13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28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질소예요. 앞에 질소 N 곱하기 2를 하니까 28이 됩니다. 그래서 28을 다시 132로 나눈 값이 0.2121 이렇게 나오고 그것을 100으로 곱했기 때문에 이게 대략적으로 21.2%가 된다. 그래서 황안의 질소 함량은 21%가 됩니다. 이 부분을 따로 외우기가 번거로우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퍼센트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소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황안의 생산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황안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로 합성 황환법이 있습니다. 이 합성 황환법은 합성 암모니아와 70%의 황산을 직접 반응시키고 난 후에 반응열로 농축하고 그리고 황환 결정을 석출한 후에 원심 분리를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기출문제에서 합성 황환법의 그 과정이라든지 또는 제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합성 암모니아와 70%의 황산을 반응시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암모니아와 황산이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황산 암모늄이 생성이 되고 이 반응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변성 황환법입니다. 변성 황환법은 석회 질소를
과열 수증기로 분해를 시킨 후에 암모니아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얻어진 이 암모니아를 다시 가성 소다액에 세척을 한 후에 황산에 흡수를 시킵니다. 합성 암모니아 공업이 발달하기 전에 이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현재는 거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은 부생 황환법입니다. 비료 이외에 공장에서 부생되는 원료를 사용을 해서 제조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부생 황환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암모니아를 황산에 포집해서 제조하는 그런 방법 등이 있고요. 또 나일론 제조 공정 중에 부산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용을 하는 그런 공정도 있습니다. 또한 제철 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코크스나 또는 정유 공정 중에 나오는 그 탈황 공정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이 부생 공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소입니다. 요소는 무색의 결정질 고체이고 흡수성이 매우 강한 그런 비료입니다. 요소는 이론적인 질소 함유량이 높은 중성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론 질소량을 또 계산을 해보면 여기 탄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12고 산소가 16, 질소가 14, 수소는 1인데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14 더하기 2 해서 16인데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전체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 곱하기 2가 된 거고 요거는 산소, 요거는 탄소의 각각 그 화학식량이 됩니다. 이것을 다 더하고 그리고 요거 질소, N2 질소 28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합친 값은 60이 되고 또 28 나누기 60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46.6666 이렇게 나오니까 대략 46.7% 정도의 값이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 함량이 46.7%, 뭐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질소 함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비료이고 또 요소는 중성 비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소 제조에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고온 고압에서 반응을 시켜서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게 큰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소는 여러 가지 그 화합물과 복염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때 석고를 첨가를 하고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인 즉 요소 석고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요소 석고는 흡습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료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조 방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안산 암모늄 합성, 석회질소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그리고 합성 반응에 의해서 제조가 됩니다. 시안산 암모늄 합성을 보면 시안산 이게 시아나이온이에요. 탄소와 질소 사이에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는 시아나이온과 시안산 암모늄으로부터 요소를 합성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석회질소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칼슘 시아나미드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하고 반응을 해서 이러한 화학종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화학종을 다시 물하고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 요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합성 반응을 보면 이 반응 중에 중간체로 카바민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하고 요소로 분해되는 두 단계 반응이 진행이 되어서 합성 반응이 요소 제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해서 카바민산 암모늄을 생성을 하고 이것이 다시 물과 그 요소로 분해가 되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카바민산 암모늄에 대한 이 구조, 중간 생성대체에 해당이 되는 그 구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을 시켜서 요소를 만드는
반응 과정에서 반응 중간체의 구조를 옳게 나타낸 것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이 암모니아가 반응을 해서 반응 중간체가 생성이 되고, 이 반응 중간체가 다시 요소와 H2O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요소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반응 중간체가 바로 뭐냐? 카바민산 암모늄입니다. 그래서 반응 중간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카바민산 암모늄이고, 이 카바민산 암모늄 구조는 바로 1번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염안입니다. 염안은 NH4Cl, 즉 염화 암모늄입니다. 염안은 황안의 암모니아보다도 토양 중에서 질산화가 서서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실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지속성이 좋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토양의 석회 성분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CaCl2의 염화물이 돼서 유실이 되고요. 이론적 질소 함량을 좀 보면 여기 질소에 14, 그리고 수소가 1 곱하기 4 해서 18 플러스 Cl이 35.5입니다. 그리고 여기 질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14 해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58.5가 되죠. 그래서 14 나누기 58.5를 하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26.1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질소 함량은 26.7% 정도가 됩니다. 염안 제조 방법은 소다회를 제조하는 그 암모니아 소다법의 계량법인 염안소다의 부산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NaCl, 암모니아, H2O, 이산화탄소 반응해서 NaHCO3 그리고 NH4Cl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염안이 제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석회질소입니다. 이 석회질소는 시안화 아마이드화 칼슘을 주 성분으로 하는 그런 질소 비료입니다. 칼슘 카바이드, 즉 CaC2라고 하는 이 탄화 칼슘이 있는데, 요 칼슘 카바이드 분말과 질소를 가열을 하고 냉각을 한 다음에 분쇄를 시키면 흑회색의 분말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석회질소라고 합니다. 이 반응을 할 때 소량의 CaF2, 즉 칼슘 플로라이드를 넣으면 이 질화 반응이 촉진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칼슘 카바이드하고 질소하고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칼슘 시아나미드가 생성이 되고요. 자, 이때 이 석회질소는 토양 중에 수분하고 반응을 해서 중간 생성물에 해당이 되는 디시안 디아마이드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D라고 하기도 하고 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두 분자 있는 거죠. 그래서 디시안 디아마이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다시 물하고 반응을 해서 이때 요소와 탄산 암모늄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회 질소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화학종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시안디아마이드가 생성이 되고, 이것 자체는 식물에 유해하고 또 상온에서 탄산 암모늄으로 분해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석회 질소로 거름을 주고 난 다음에는 시간을 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좀 약간 방치를 해 두고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석회 질소는 산성 토양 개량 효과에 효과적이고 또 토양의 살균이나 살충 효과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중에 이산화탄소 또는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것도 이 석회질소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서 또 이론적인 질소 함량을 계산을 해보면 CaCN2니까 여기에서 칼슘이 40입니다. 그래서 이게 칼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N2니까 14 곱하기 2 해서 28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의 N2, 그래서 28이 됩니다. 자, 밑에 분모는 이렇게 하면 80이 나오고요. 그래서 28 나누기 80을 하면 0.35가 됩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35%의 질소 함유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특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적합한 비료는 탄화칼슘, 즉 칼슘 카바이드 CaC2죠. 칼슘 카바이드를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해서 얻을 수가 있다. 산성 토양의 개량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토양에 대한 살균, 살충 효과가 있다. 예,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석회질소에 대한 내용이죠. 석회질소 정답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 질안이라고도 하고 초안이라고도 합니다. NH4, NO3, 질안. 질안은 폭약으로도 이용이 되고요. 또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방습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질산을 암모니아로 중화시켜서 이 질안을 제조를 합니다. 질산이고요. 이 암모니아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산성과 약한 염기성에 의한 중화 반응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염을 생성을 하는데 이때 생성된 것이 질산 암모늄이죠. 이 반응도 이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질소 함유량이 높고 토양을 산성화시키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완효성 비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완효성 비료는 장시간에 걸쳐서 토양 중에서 서서히 분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료 효과를 지속시키는 그런 완효성이 있는 그런 비료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질산 이온이라든지 암모늄 이온 등의 이온을 서서히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산림용 비료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에 대한 용해도는 낮고요. 그래서 분해 속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 완효성 비료의 예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레아 포름이라든지 황산 구안일 요소가 바로 완효성 비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질소 비료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완효성 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고 분해 속도가 빠르다. 분해 속도가 늦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용 비료에 적합하다. 옳은 예제고요. 우레아 포름이나 황산 구안일 요소 등이 있다. 이 완효성 비료의 그 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 등의 이온을 서서히 공급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완효성 비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산질 비료에 대해서 보면 인산질 비료는 식물의 발육에 중요하며 생육기에 꼭 필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산질 비료 화학에서 주 원료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인광석입니다. 이 인산 암모늄은 양이온, 음이온 모두 비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과린산석회는 인광석의 주 성분인 제3인산 칼슘을 황산으로 분해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린산석회는 인산으로 분해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질 비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습식인산 그리고 건식인산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습식인산의 제조 방식은 이렇게 3분해에 의한 방법이고요. 이때 인광석의 분해제로서 각각 황산인산, 즉 과린산석회 같은 경우에는 인광석 분해제가 황산을 사용하고 있고 중과린산석회 같은 경우에는 인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그 인산에서 과린산석회나 중과린산석회의 인광석 분해제에 대한 부분을 잘 봐두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분해에 해당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식인산에는 용성인비나 소성인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성인비 같은 경우에는 인광석을 다른 원료와 함께 구워서 고온에서 수증기를 통과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성인비, 소성인비 두 가지가 있고 이거는 건식인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인산질 비료 제조 공정에서 인광석 분해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습식인산, 건식인산에 의하면 습식인산 같은 경우에는 산 분해에 의해서 인광석 분해제로서 황산이나 인산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건식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 MSH라고 하는 요 화학종을 활용을 합니다. 탄산 나트륨과 그다음에 인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역시 요 화학종도 건식 인산에서 인광석 분해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광석 분해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수산화 나트륨,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산 비료에 대한 문항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인산 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산질 비료화학의 주 원료는 인광석이다. 인광석을 주 원료로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인산 암모늄은 양, 음이온 모두 비료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도 인산 비료의 특징이었습니다. 과린산 석회는 인광석의 주 성분인 제3인산 칼슘을 황산으로 분해해서 만든다. 과린산 석회는 황산을 분해제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인산 함유량을 높이기 위해서 인광석을 염산으로 분해해서 중과린산 석회를 생산한다. 이때 중과린산 석회는 염산이 아니라 인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습식 인산을 좀 보겠습니다. 습식 인산은 과린산 석회 그리고 중과린산 석회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인광석의 주 성분인 인산 3칼슘으로 불용성이기 때문에 비료 효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것은 황산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용성의 인산 1칼슘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전에 기출문제에서는 또 수용성인지 또 불용성인지 난용성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 인산 1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에 용해가 되는 것이고 인산 3칼슘은 불용성이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인광석 미분말을 60에서 70%의 황산으로 분해해서 만드는 거, 이거 황산에 의해서 반응을 시킨다고 했었죠. 또 갈색의 분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산화인을 20% 정도까지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의 함유를 높이고 또 석고의 부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황산이나 또는 인산의 혼합산 용액으로 분해해서 과린산 석회를 제조를 하고요. 반응 온도는 한 100도 이상, 그리고 부생하는 석고는 무수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과린산 석회는 인산 함유량을 높이기 위해서 인산 1칼슘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중과린산 석회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인산 50% 정도의 농도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갈색의 분말상 비료이고 인산 1석회가 주성분이고요. 이때는 오사나인이 45에서 47% 정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고품위에 해당이 됩니다. 과린산 석회하고 달리 부생석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중과린산 석회 제조 과정에서 다음의 반응을 통해서 인산을 1176g 얻고자 한다. 전환율이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위 화학 반응식의 양농 계수 m과 n을 각각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각 원자량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1176을 얻기 위해서 몰질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소는 1인데 곱하기 3 플러스 인이 31이고 플러스 산소가 16인데 곱하기 4 하니까 전체 1몰의 화학식량은 98이 돼요. 그래서 1176을 98로 나오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2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학식량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전체 화학 반응식을 앞뒤로 맞춰 볼 건데 인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앞에 개수가 4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러면 수소는 4 곱하기 3에서 12, 여기는 6을 곱해줘야지 곱해서 1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산소의 값은 4 곱하기 4해서 산소는 전체 16개가 있고 여기는 앞에 6 그리고 여기 10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16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M일 때는 1 그리고 N일 때는 6 그리고 X는 4가 돼서 화학식을 맞췄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 계산을 한 것에 의하면 전체 필요로 하고 있는 몰수가
12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12몰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4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줘야지 12몰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각각 3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은 3, 그리고 N은 3 곱하기 6 해서 3, 6, 18 전체적으로 3배씩 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성인비, 소성인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아까 건식에 대한 부분에서 봤었죠. 용성인비는 물에는 녹지 않지만 구용성, 즉 구연산이나 구연산 암모늄 용액에는 용해가 되는 그런 비료를 우리가 용성인비다라고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한 부분과 이 용어의 의미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는 염기성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 용성인비는 산성 토양에 적합합니다. 용성 인비의 일종인 그 토마스 인비는 인성분이 많은 그런 철광석을 제광할 때 생성이 되는 그런 슬래그로 석회와 인성분이 화합돼서 구용성이 만들어지고 이때 오산화인은 한 18%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성 인비에서는 염기성 액성에 대한 부분, 즉 염기성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물에는 해리가 되지 않고 대신에 구용성 용액에서는 해리가 된다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성인비 보겠습니다. 인광석에 소다염을 혼합하고 인산액을 뿌려서 입자로 만들어서 열 처리해서 제조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때 여기 불소가 만들어지는데요. HF. 이거는 대부분이 다 휘발이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요 화학종을 주성분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을 이것을 미분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소성인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인광석에 소다염을 혼합하고 인산액을 뿌려 입자로 만들어 열 처리해서 제조한 것으로 전 인산의 96% 이상이 구용성인 인산 비료에 해당이 되는 것,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소성인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륨질 비료입니다. 칼륨질 비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먼저 보면 식물의 세포에 존재하고 세포 중에 수분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이나 탄수화물의 축적 또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고 과실을 맺는 데 필요한 그런 원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원료 광석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급 비료로서 나무나 풀의 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륨질 비료는 또 작물에 의한 흡수율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비료 중에서 대체로 흡수율이 높은 그런 편에 속합니다. 자, 염화칼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런 칼륨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광물로는 실비나이트라고 해서 KCl, 즉 염화칼륨과 염화나트륨이 혼합이 된 그런 칼리질 비료 원강입니다. 이거를 정제를 해서 칼리질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요. 또 카널라이트, 광노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카널라이트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비나이트로부터 KCl, 염화칼륨을 제조는 염화칼륨이나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염화칼륨을 석출하는 그런 재결정 방법을 이용해서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황산칼륨입니다. 황산칼륨의 제조는 원강인 피크로메라이트 또는 시에나이트나 알바이나이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이 광물도 비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황산칼륨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복분해하는 그런 반응을 시키고 나서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건조를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목초의 재나 집 또는 해초의 재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용광로에서 나오는 가루나 먼지를 활용해서 칼륨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특성으로 모두 갖고 있는 비료는 식물의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에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원료 광석이 생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자급 비료로는 나무나 풀의 재가 이용되고 있다. 방금 봤던 내용입니다. 칼륨 비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복합비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합비료는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 전체 그 비료에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비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 비료, 즉 한 가지 비료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조성을 섞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소나 오사나인이나 또는 산화, 칼륨 같은 것들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성분 이상을 포함한 그런 비료로 배합 비료와 화성 비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배합 비료를 보겠습니다. 이 배합 비료는 질소, 인산, 칼륨을 포함하는 단일 비료를 두 종류 이상 혼합해서 이 성분 이상의 비료 요소를 조정해서 만드는 그런 비료 형태입니다. 예, 황한, 요소, 과인산석회나 또 염화칼륨 등의 단순 혼합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배합 비료를 제조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배합 비료를 제조할 때 비료상의 어떤 유효 성분이 서로 감소할 수도 있고 또 비료의 효능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료를 알맞게 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질 비료에 석회나 석회질소를 배합을 하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손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반응에서 보는 것처럼 암모니아가 기체 상태가 돼서 손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합은 적합하지 않다. 또 과린산 석회에 석회질 비료를 배합하게 되면은 수용성의 하이드록시 아파이트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비료의 효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질안과 요소는 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흡습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합 비료를 제조할 때는 각각 유효 성분이 감소하거나 효능을 잃지 않는 그런 선에서 배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복합 비료 중에서 이 화성 비료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화성 비료는 우리가 또 저도 화성 비료와 고도 화성 비료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산, 인산, 칼륨 중에서 두 요소 이상의 화합물 형태로 포함이 되도록 반응시켜서 배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화합물 형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게 화성 비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저도 화성 비료의 그 성분에 대한 부분, 고도 화성 비료의 성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각각 성분 함량을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0% 미만이면 저도 화성, 그리고 30% 이상일 때 고도 화성 비료다라고 정의를 내려보고요. 화성 비료를 제조할 때는 인광석 가공물을 만들고 여기에 각각 질소염이나 칼륨염을 첨가한 그런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각각 인광석과 분해제를 가지고 인광석 가공물을 만들고 인광석 가공물과 질소염 또 칼륨염 그리고 여러 가지 첨가물을 가지고 반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화학 비료의 분류상 복합 비료에 속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복합 비료에 관련된 내용을 방금 봤습니다. 그래서 복합 비료에 해당이 되는 것은 화성 비료 그리고 배합 비료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거는 이제 화성 비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복합 비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적합한 것은 화성 비료만 있기 때문에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 비료 중에서 우선 저도 화성 비료를 보겠습니다. 30%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이 과린산 석회와 황한 그리고 또는 요소의 염화칼륨과 물을 첨가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건조해서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린산 석회에 황한 또는 요소를 반응을 시키고 여기에 다시 염화 칼륨과 또 물을 첨가를 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건조해서 제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 그 각각의 반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 화성 비료를 보겠습니다. 인한계의 고도 화성 비료에 대한 내용. 고도 화성 비료는 각 비료 요소가 합쳐서 그 성분량이 30% 이상이 되도록 화합한 그런 복합 비료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고농도 비료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거는
저장이나 취급이 편리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황산을 인광석과 그 분해조에서 반응을 시키고 그다음에 중화조에서 이 암모니아로 중화를 하고 그리고 조립기에서 KC의 염화 칼륨 입자와 반응을 해서 이제 건조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신, 암모니아, 황산, 칼륨염을 원료로 사용을 해서 혼합 반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습식 인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전형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첫 번째 과정 공정에서 습식 인산 제조 과정으로 여과기를 거쳐서 각 황산과 인산 혼합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과잉량의 황산을 사용하거나 황산 인산 혼합물을 사용을 하고 이때 암모니아로 다시 중화를 시키면서 황산 암모늄 그리고 인산 암모늄의 혼합 수용액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염화 칼륨 입자와 조립화하게 되면 질소인 칼륨 세 성분의 함량이 45% 정도인 화성비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제품의 조성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각 혼합물로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화학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인한계 고도 화성 비료의 제조 공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각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물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래서 분해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과 여과기를 거쳐서 니은에서 나오고 중화조에 들어가야 될 물질들을 각각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역에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제 황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니은에서는 여과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인산과 황산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화조에서는 암모니아를 넣어서 중화를 시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산계 고도 화성 비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산이나 인산 대신에 질산으로 인광석을 분해하는 방식을 우리가 질산계 고도 화성 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물은 액상이고요. 질산칼륨이 인산에 용해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질산칼륨은 질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로서는 유효하겠지만 흡수성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산칼륨이 존재할 때 암모니아로 중화를 시켜서 우선 불용성의 형태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오산화인과 산화칼슘의 몰비를 상대적으로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액상 생성물을 5도씨 정도로 냉각을 해서 결정화를 하고 여과한 후에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황안이나 황황칼륨을 첨가해서 석고를 생성시켜서 침전 여과하는 방법이 있고 탄산가스와 암모니아를 작용시켜서 흡습성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인산 용액과 암모니아를 넣고 염화칼륨이나 황산칼륨을 첨가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복합비료 중 화성비료를 제조하고자 할 때 적합하지 않은 비료 성분의 혼합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화성비료를 제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저도 화성비료를 제조하는 그런 방법의 몇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